안녕하세요.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입니다. 1934년 일제강점기 일본 암살 조직은 조선의 보물들을 약탈하고자 조선인 무술가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쌍칼의 스승님이었던 이호성, 그는 뛰어난 무술가로 어느 날 해천비록의 존재를 쌍칼에게 알리게 됩니다. 놈들이 나를 노리고 이곳으로 올 것이다. 외란 때 임해군께서 포로로 잡히셨다가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지. 그때 세상에 알려진 이유로 일본 군부부터 문화재를 약탈하는 조직까지 이걸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수련터 나무 아래를 파보거라. 아이 스승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다뇨. 스승님의 말씀이 큰일이 아니길 바랬던 쌍칼은 매일같이 자신과 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조금씩 기르고 있었죠. 물맛 진짜 좋다. 아버지한테 들었어. 부담되지 않아? 다음은 무슨? 내가 하지만 남자였으면 쌍칼과 아이고, 그의 딸 별말을 윤희가 다 한다. 잠시 볼일을 보러 간 사이 스승님이 예견했던 일들이 언젠가 반드시 벌어지고 맙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불상만 찾았습니다. 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조선의 예술품은 우리의 것보다 훨씬 아름답구나. 끝내지. 마지막 암살 조직의 두목 타다미치의 오른팔인 카츠사다에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암살 조직과 서로 교차되었지만 스승님이 살해당한지는 모르고 있었죠. 화근은 미리 없애는 게 좋겠지. 교차되었던 쌍칼과 윤희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들이 카츠사다. 저지른 만행을 들킬까 싶어 카츠사다를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스승님, 아버지! 스승님 눈 떠보세요. 스승님. 카츠사다를 보는 순간 조금 전 마주쳤던 그놈들의 지심을 알게 된 쌍칼. 많은 수련으로 검에 움직이는 동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쌍칼은 한순간에 카츠사다를 베어버리게 되었고 마지막 그의 가슴에 칼을 박게 됩니다. 수련터의 나무를 파보라던 스승님의 말이 생각난 쌍칼은 그곳에서 스승님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해천비록을 발견하게 되었고 카츠사다 죽인 자를 찾는 이는 어찌 돼가나. 벌써 1년이 되었다. 놈을 찾기 위해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데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카츠사다를 죽일 정도라면 쉬운 상대는 아니다. 불상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국보급 불상과 함께 은밀하게 비록이 관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상만으로는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을 찾아야 한다는 거군.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조선의 무신들이 지금까지 대대로 관리해어 왔다는 소문입니다. 더더욱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야겠군. 보물을 찾던 원수를 갚던 우리를 찾아올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암살 조직은 벽보까지 붙여가며 많은 조선 무술인을 끌어들이고 있었죠. 현상금 500원이라. 호냐, 오늘 이놈 제삿날이다. 이때 쌍칼은 스승님의 원수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건장한 청년을 따라가게 되었고 대장 왜 이렇게 안 오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시점 일본 총독부를 폭파할 목적으로 모인 비밀단체 한인 애국단도 움직이고 있었죠. 이호성을 아는가? 뭔 개소리야. 내 형님은 씨르망 조일권이다. 원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벽보까지 붙여주고. 내가 찾던 자는 아니고. 시끄럽고. 미코, 다다미씨님께 가기 전에 저놈부터 처리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고술해도 여자는 상대하기 싫었던 조영권. 비켜. 어허, 미코의 실력에 카이토도 놀라게 됩니다. 제법이고.
힘으로 제압하면 될지 알았던 영권은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바로 그때 내가 도전하겠소. 쌍칼의 도움으로 영권을 살릴 수 있었죠. 이호성을 아는가? 당신 따위가 입에 올릴 함자는 아닌 것 같은데. 부상자가 있으니 내일 어떻소? 급할 거 없지. 미코, 다단피티님께 전해. 놈을 찾은 것 같다고.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그보다 의사를 좀 불러야 될 것 같아. 알았어요. 괜찮습니까? 내 형님을 죽인 원수를 찾았는데 손도 못 대보고 이 꼴이 되었으니 말하는데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괜히 저 때문에 그놈과 대결을. 아닙니다. 저도 그자와 사연이 있습니다. 조선 땅을 어떻게든 합법을 가장해서 빼앗겠다는 놈들의 계략이겠지. 연애 준비로 3일 뒤부터 출입이 통제된다고 합니다. 결국 모레 오전까지는 설치를 끝내야 한다는 말인데 알아. 그래서 폭탄 인수는 오늘 밤 성민이가 수고해줘야겠다. 네, 접선 장소하고 시간이야. 저도 갈게요.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대장,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내 신세가 이렇게 돼서 놈을 직접 꺾을 순 없지만 그쪽도 만만치 않은 사연을 가진 것 같으니 양보하리다. 대신 꼭 꺾어주쇼. 그렇게만 한다면요, 내 형님으로 모시겠어. 아, 의사 불러내놓고 환자랑 여기서 뭐해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나오자고 했습니다. 몸은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제가 맷집 안한 장사입니다. 누굴 바보로 하나. 시끄럽고 얼른 내려가서 치료받아요. 해가 뜨자마자 그들을 찾아간 쌍칼. 도망치지 않고 나타났군. 먼저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지. 카츠사다를 네 놈이 죽였나? 스승님이 돌아가셨을 때 스승님 앞에서 원수 한 명을 처리하긴 했지. 제대로 찾은 것 같군. 그렇게 쌍칼과 카이토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법이구나.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카이토는 쌍칼의 실력 앞에 쓰러지게 됩니다. 조동지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 연애 시작 전에 설치를 끝내려면 마지막 폭탄 설치를 위해 모인 한인 뭔가 애국단은 불안해요. 성민이 보이지 않자 불안감은 커져갔고 1년 동안 녀석들을 쫓았는데 이제야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났어. 정말 집요하게 조선의 무술가를 살해했군요. 거기에 우리 형님도 당하시고. 씨발 먹을 놈들. 우리가 상대해야 될 놈들은 유도를 하는 타카시, 스모라는 무술을 하는 아야토, 카츠사대 쌍둥이형, 헌병대장 카츠노리, 그리고 정점에 있는 타다미치란 자야. 조선의 국보급 보물들을 약탈해가는 조직들이지. 한편 쌍칼이 처치할 암흑 조직의 빌런들을 외우고 있을 무렵 놈들이 다량의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발포는 그만다. 딜을 쫓대 내가 있는 쪽으로 몰아오도록. 어차피 녀석들이 도주할 수 있는 길엔 A씨가 애국단의 여기 보인다. 움직임 정보를 알고 보인다.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저는 집에 갔다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형수님, 이따 뵐게요. 형수님 소리 듣기 좋네. 근데 형님 소린 좀 그렇다. 누가 봐도 영권 씨가 형 같은데. 얼굴이 빨개. 아니야. 저기 나는 어디 잠깐 들릴 데가 있었는데 잠깐 깜빡했네. 너 먼저 들어가. 영권의 형수님이란 말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된 쌍칼. 이렇게 애국단은 A씨가 계획했던 장소에 갇히게 됩니다. 수고했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 테니 폭탄을 수거한다.
이러면 재미가 없겠지. 이쪽에 나밖에 없는데 어찌할 건가? 보장하지. 내 뒤로 병력은 없다. 이대로 잡혀 죽으나 총에 맞아 죽으나 일판사판이었던 그들이었지만 무술을 익힌 애국단이 아니었기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군도 한심하구만. 그냥 이 정도가 총이라니. 그만하십시오. 여자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다행히 그 광경은 쌍칼의 눈에 띄게 되었고 여자한테 몹쓸 짓 하는 걸로 뵙겠구만. 불량 선인을 체포 중이다. 불량선인이라면 일본 말을 듣지 않는 조선 사람이란 뜻인데 그렇다면 그냥 갈 수가 없겠네. 이렇게 그들을 잠재우며 애국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들어가자 일단. 저는 한인애국단 소속 김근주 정이라고 합니다. 쫓기던 우릴 여기 이분께서 구해주셨어요.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죠. 의사를 불러올게요. 의사는 안 됩니다. 순사들이. 형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카츠누리란 방금 카츠놀이라고 하셨습니까? 우연치곤 참 기막히네요. 두 분도 카츠놀이를 노리고 있다니. 카츠노린 우리에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예요. 문화재를 약탈해서 전쟁의 군수물자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맨몸으로 무기도 없이 싸우는 건 좀... 아무튼 공통의 적이 있으니 잘해봅시다. 대장, 그보다 어젠 어떻게 된 거지? 접선 장소에 아무도 없던데? 어제 오는 길에 미행이 좀 붙어가지고 폭탄 따돌려. 운반조가 사라졌다. 일단 여기서 기다려. 대장한테 전화가 올 야, 테니까. 김근영,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라기보다 확실한 게 없으니 조심하자는 거지. 하지만 조성민이 배반한 것을 알고 있는 근영이었죠. 한편 종로 한복판에서 유도 고수 타카시를 만나게 된 쌍칼. 일단 조지고 봅니다. 그냥 내가 한 짓이 아니야. 한인애국단 김근영은 임시정부를 대신해서 배신자 조성민을 차단한다. 살려줘. 총독부 폭파 조직원을 놓쳤다지. 사실 A씨는 조선인으로 실수입니다.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며 선배들보다 타다미치의 눈에 띄기를 원했던 것. 이번 사건은 저와 부하들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늦더라도 보고를 하라고. 보고.
자넨 다 좋은데 너무 혼자 일을 처리하려고 들어. 형님, 놈은 어찌 됐습니까? 졌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겠지. 나도 같이 갔어야 하는 건데.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다친 데 아무 데도 없어. 걱정하지 마. 들어가자. 그런데 그때 총에 맞은 근영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성민이가 뭐? 타카시까지 놈을 얕봤군. 미코, 그럼 얼굴 그려라. 놓쳤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인수받기로 했던 폭탄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대장은 아직 제가 배신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줄로 알았던 근영이가 말해준 덕에 배신자를 처단할 수 있었죠. 한번 더러워진 마음 얼룩지고 때가 끼어 돌아오지 못한다. 내가 잘못했어. 아무 말이 없어. 도지들에게 용서를 빌어라. 그 시점 스모 선수 아야토가 쌍칼과 대결을 원하는 벽보가 붙기 시작했고 지금 거리에 온통 이게 붙어 있어요. 스모라면 일본의 국기 무술, 요코즈나라면 1인자라는 소리인데 뭔가 꺼림칙합니다. 완벽하게 이긴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올 수 없을 텐데. 이때부터 쌍칼은 영권이를 통해 스모에서 쓰는 기술들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스모에는 타격기가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 아무 걱정도 안 해. 오빤 분명 이길 거니까. 앞날을 알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토록 사랑하는 윤희는 지켜주고 싶은 쌍칼이었습니다. 이 일 다 끝나면 결혼하자 우리.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야토와의 대결의 날은 다가왔고 와, 이 작품에서도 배우 김대한이 나오게 되는군요. 씨름 선수 영건이가 말했던 대로 밀치는 기술만 조심하면 되겠다 생각한 쌍칼.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빠르고 힘도 강력했습니다. 발차기는 먹힐 것 같았지만 몸통을 내어주고 쌍칼을 잡아채기까지 하네요. 이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갈 것 같았던 그때 영권이 나타나 그를 저지해보지만 그만 칼에 찔리고 맙니다. 영권아! 이렇게 그의 힘을 역이용하면서 겨우 그를 처리할 수 있었죠. 말 그대로 괴물이고. 눈 떠. 조영관. 계속 잘 감시해. 영관아. 아야토가 패배했습니다. 아야토 맞아. 놈을 너무 얕봤군. 여자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실수 없이 데려오도록. 이때 A씨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헌병 대장의 낚시 소식을 알게 된 애국단은 그를 죽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기회야. 심장에 총알을 박아주마. 하지만 애국단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던 A씨에게 들키게 되었고 카츠너리 모르게 우리 집 창고로 데려간다. 윤희야 나왔어. 윤희야. 또한 A씨가 윤희까지 잡아간 후였죠. 정중하게 모셔오라고 했는데 다소 거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혹시 김근주와 김근영이라는 자를 아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잘 감시하도록 해. 저 말씀 좀 물게요. 20대 여자 중에 너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윤희를 찾기 시작한 쌍칼. 말씀 좀 묻겠습니다. 참 고통스러웠나 보군. 감히 겁도 없이 종독부를 폭파하려 들고 이젠 대일본 제국의 헌병 고위 장교까지 암살하려 들니. 대일본 제국. 우리에게 알아낼 것은 없으니 그냥 죽여라. 아직 내 이 소문이 만주나 사이까지 전해지지 않은 모양인데 아직 서로 들을 준비가 안 되었으니 말이야. 취재해보니 아무런 관련이 없더군요. 그만 가셔도 좋습니다. 전현을 언제든 다시 잡아줄 수 있도록 잘 감시해. 나 괜찮아. 그보다 근주 씨랑 근영 씨가 A 씨한테 잡혔어. 내가 찾아볼게. 늦은 밤 애국단이 잡혀있는 곳에 습격하여 그들을 구하게 됩니다. 근주 씨. 이 사건으로 인해 쌍칼과 윤희도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전부 다 뒤져. 하이. 그나저나 이번 일로 두 분께서도 쫓기게 되실 텐데.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두들 정신 없을 때 내일 카츠노리와 대결할 생각입니다. 놈이 아주 대담해졌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이용하다니. 결투고 뭐고 그냥 제거해버릴까요? 죽이는 것이 언제든 할 수 있지. 중요한 것은 그깟 놈의 목숨이 아니라 놈이 가진 비록이다. 이른 아침 조용한 틈을 타 해천 비록만 빼내오려던 윤희는 그만 A씨에게 잡히게 되었고 이거 놓지 못해! 경부로 승진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잡게 된 A씨입니다. 참 비록문이라.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급하게 찾아뵈었습니다. 뭔가 해천 비록? 헌병대장도 그의 상부도 못했던 일을 처리하게 된 A씨. 원하는 게 뭔가? 소소합니다. 경부보에서 경부로. 들었나 미코? 교체하도록. 내가 이 대결을 더욱 재밌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게 하나 있는데. 이젠 해천 비록도 손에 쥐게 된 그들은 사람 목숨마저 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쯤 되면 내 패가 조금 더 커 보이는데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예의겠지. 안 돼! 윤희야. 쌍칼의 눈에 들어오는 건 윤희가 아무렇지 않기만을 바랄 뿐.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윤희가 쓰러지자마자 각성하게 된 쌍칼입니다. 사실 스승님의 복수보다 쌍칼이 더 원했던 건 윤희가 행복하기만 바랬을 뿐이었죠. 이제 어쩌실 생각이시죠? 스승님과 윤희의 원수를 되갚아줘야겠죠. 저희도 돕고 싶어요. 이 일이 다 끝나면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극도로 분노했던 쌍칼은 타다미치와의 마지막 대결을 선포하며
그들과 대적할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미코. 1년 전 그의 오른팔이었던 카츠사다에게 꽂은 똑같은 칼을 들게 된 쌍칼. 기억나? 아주 생생히 기억나는군. 이번에 네 심장에 박아주마. 공중 공격에 능하다 들었다. 하나, 다리를 못 쓰면 허사일 뿐. 이렇게 마지막 보스를 처리하며 암살 조직을 소탕하게 됩니다. 저희와 함께 상해로 넘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전 여기 남겠습니다. 대신에 불상과 해천 비록을 임시정부에 넘겨주십시오. 부탁하실 건 그것뿐인가요? 하나 더 있습니다. 외놈들이 설치는 이 땅을 지켜야겠죠. 세상에 불려질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훗날 김두한을 만날 그를 응원하며 그의 젊은 날을 그린 영화 쌍칼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ife ain't a sitcom, gotta keep your wits on shit. Niggas bitch up the snitch like Nick Barnes.